장난감 병정. 우와, 장난감 병정이다. 아이가 아빠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은 장난감 병정들이었어요. 장난감 병정들은 모두 군복을 입고 총을 맨 채 씩씩하게 서 있었지요. 그런데 병정들 가운데 다리가 하나뿐인 병정이 있었어요. 너는 왜 다리가 하나뿐이니? 아이는 외다리 병정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전투에 나가 다리를 하나 잃었나 보구나. 아이는 외다리 병정을 다른 병정들 앞에 세워두었답니다. 장난감 병정들이 서 있는 탁자 위에는 종이로 만든 성도 있었어요. 성 앞에는 한쪽 다리로 우아하게 춤추고 있는 발레리나가 서 있었지요. 저 발레리나도 나처럼 한쪽 다리로 서 있네. 외다리 병정은 발레리나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어요. 예쁜 발레리나와 친구로 지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꼬마 도깨비가 나타나 소리쳤어요. 너 따위는 발레리나와 친구로 지낼 수 없어. 뭐라고?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외다리 병정은 도깨비의 말을 흘려들었지요. 꼬마 도깨비는 외다리 병정의 말에 심술이 났어요. 그래? 그럼 어디 두고 보자.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외다리 병정을 창가에 세워두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 때문에 외다리 병정은 창밖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사실 그건 도깨비의 장난이었지요. 안 돼! 난 발레리나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넌 발레리나와 친구로 지낼 수 없다고 내가 말했잖아. 어때? 내 말이 맞았지? 꼬마 도깨비는 외다리 병정을 보고 고소하다는 듯 크게 웃었어요. 이웃집 개구쟁이들이 창밖으로 떨어진 외다리 병정을 보았어요. 얘들아, 여기 장난감 병정이 있어. 그런데 다리가 하나뿐이네. 우리 종이배를 만들어 외다리 병정을 태워보자. 그래. 우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러자. 개구쟁이들은 외다리 병정을 종이배에 실어 개울물에 띄워 보냈어요. 종이배는 개울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더니 컴컴한 하수구로 들어갔어요. 더럽고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이 하수구를 지나려면 나한테 돈을 내. 시궁쥐가 외다리 병정을 보고 버럭 소리쳤어요. 외다리 병정은 겁이 나서 와들와들 떨었지요. 그때 쓰레기 더미와 함께 더러운 물이 마구 밀려왔어요. 외다리 병정은 순식간에 하수구 밖으로 휩쓸려 나갔답니다. 난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외다리 병정은 종이배와 같이 강으로 흘러갔어요. 강 끝에 다다랐을 무렵 물살이 빨라지면서 종이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배가 너무 흔들려.
외다리 병정은 결국 강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물에 빠진 외다리 병정은 물 밖으로 나가려고 계속 허우적거렸어요. 하지만 외다리 병정의 몸은 자꾸만 강물 속으로 가라앉을 뿐이었지요. 한 번만이라도 좋아. 발레리나가 보고 싶어.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 외다리 병정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아이고, 답답해. 여긴 너무 좁고 어두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외다리 병정은 밝은 빛에 눈을 번쩍 떴어요. 어머, 물고기 뱃속에 장난감 병정이 들어있네. 외다리 병정이 살던 집 하녀가 시장에서 외다리 병정을 삼킨 물고기를 사온 것이었지요. 내가 다시 돌아오다니 믿어지지 않는걸? 외다리 병정은 무척 기뻤어요. 외다리 병정은 처음에 있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발레리나가 있는 탁자 위로 말이에요. 발레리나 아가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외다리 병정은 발레리나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아주 행복했어요. 발레리나도 외다리 병정을 보고 살짝 웃었지요. 외다리 병정이 발레리나 곁으로 돌아와서 행복해하고 있을 때 아이가 들어왔어요. 아이는 탁자 위에 서 있는 외다리 병정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지요. 이 냄새는 뭐야? 난 이제 네가 싫어. 아이는 외다리 병정을 벽난로로 휙 던져버렸어요. 외다리 병정은 불길에 휩싸여 활활 타올랐어요. 그때 거센 바람이 창문을 밀어젖히며 불어왔어요. 발레리나는 바람처럼 날아 외다리 병정 곁으로 뛰어들었어요. 불길은 이제 외다리 병정과 발레리나를 휘감고 붉게 타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벽난로를 청소하던 하녀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에잉? 이게 뭘까? 잿더미 속에는 심장 모양으로 변한 노쇠 조각과 발레리나 옷에 달려있던 보석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단방귀 장수.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영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죽고 난 후 두 아들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나 욕심쟁이 형은 많은 재산을 혼자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우는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은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 먹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커다란 호랑이를 만났어요. 동생은 너무 놀라 덜덜 떨다가 지게며 낫을 모두 팽개치고 불이 나게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급히 뛰다가 그만 커다란 구덩이 속에 푹 빠져버렸어요. 아래로 한참을 떨어져서 바닥에 쿵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정신을 차려보니 캄캄한 굴 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바로 거기는 꿀구덩이였어요. 배가 고픈 동생은 꿀을 마구 퍼먹었어요. 배부르게 꿀을 먹은 동생은 구덩이 밖으로 나왔어요. 다시 나무하던 곳으로 찾아가서 나무찜을 지려고 무릎을 굽혔다 일어났지요. 바로 그때 뽕 하고 방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귀에서 달고 향기 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동생은 다시 힘을 주어 방귀를 한 번 더 뀌어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거참 신기하구나. 꿀을 먹고 나오니 방귀 냄새가 달콤하네. 동생은 서둘러 산을 내려와 시장으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지요. 단방귀 사세요. 달콤하고 향긋한 방귀가 왔어요. 단방귀 사세요. 단방귀라는 소리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단방귀가 다 있나? 그럼요. 제가 뀌는 방귀는 달콤하고 달달하답니다. 어디 한번 진짜인지 뀌어보슈. 동생은 엉덩이에 힘을 주고 방귀를 뀌었어요. 그러자 달큰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방귀 냄새가 이렇게 좋은 건 처음일세 그려.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내었지요. 단방귀 장수로 나선 동생은 금세 많은 돈을 벌었어요. 동생의 소문은 마을에 퍼졌어요. 몇 달 동안 매일같이 시장에 나가 단방귀를 뀌었더니 제법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욕심 많은 형이 셈이 나서 동생을 찾아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단방귀를 뀌었단 말이냐? 동생은 형에게 단방귀를 뀌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형은 알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도 나무를 하러 가야겠어. 큰 호랑이야, 나타나라. 형은 동생이 일러준 곳으로 가서 나무를 하는 척 했어요. 한참 기다리자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욕심 많은 형도 어디론가 달려 구멍에 쏙 빠졌어요. 마음은 급하고 사방이 분간이 안 되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형은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퍼먹었어요. 배가 터지도록 마구 퍼먹고는 돈을 벌기 위해 단방귀 장사로 나섰어요. 형이 시장에서 소리치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사람들은 단방귀를 맡으려고 너도 나도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이전보다 돈을 더 내고 단방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형이
방귀를 뿡 뀌자 어디서 똥꾸린내가 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코를 틀어막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니, 이 못된 사람이 똥방귀를 단방귀라고 속이고 돈을 가로채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더 달콤한 방귀를 낄 수 있다고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형은 다급하게 변명을 하더니 엉덩이를 쭉 뒤로 빼고 방귀를 한 번 더 뀌어보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과르르르 콸콸콸 절푸덕 하며 똥냄새 구린내 나는 설사똥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화가 난 사람들은 형을 관가에 신고해버렸어요. 사기꾼이 된 형은 호되게 매를 맞고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 소문을 들은 착한 동생은 형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공짜 머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어요. 총각은 집이 가난해서 글 공부를 할 수 없었지만 똑똑하고 총명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달았지요. 하루는 총각이 산을 넘는데 한 남자가 바위 위에 앉아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아니, 왜 그리 슬피 울고 계십니까? 아랫마을 부자 영감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5살 난 아들을 머슴으로 데려갔어요. 자식을 다시 찾고 싶으면 빌려간 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요. 남자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어요. 그래요? 정말 나쁜 영감이군요. 내가 당장 아들을 찾아올 테니 걱정 마세요. 총각은 부자 영감네 집으로 갔어요. 마당에 5살 난 작은 아이가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 힘겹게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총각은 아이를 보자마자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대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부자 영감이 문을 열어주자 총각은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영감님 댁에 일 잘하는 머슴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저를 머슴 삼아 주십시오. 부자 영감은 몸집이 우람하고 힘이 좋아 보이는 총각이 찾아와 머슴을 삼아달라고 하니 이게 웬 떡이냐 했어요. 그때 총각은 부자 영감의 눈치를 살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리, 저는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돈 같은 것은 안 주셔도 돼요. 순간 부자 영감은 반색을 하며 말했어요. 진짜 돈이 필요 없단 말이냐? 물론입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다. 그럼요. 제가 머슴살이를 하는 대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신다는 내용을 문서로 하나만 써주십시오. 그런 걸 문서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나중에 제가 딴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나리께도 더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건장한 머슴이 새로 들어왔으니 저 꼬마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자 영감은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총각이 말한 대로 문서를 하나 써주었지요.
새 머슴이 공짜로 들어와 기분이 좋아진 영감은 약속을 어길 시 10년치 세경을 한 번에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총각은 그 종이를 고이 접어 품속에 간직하였지요. 총각은 그날부터 부자 영감네 집에서 머슴이 되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튿날 아침 부자 영감이 일어나 보니 총각이 씩씩하게 마당을 빗질하고 있었어요. 일을 잘하고 있군. 영감은 총각이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안심했어요. 그런데 정오가 되니 아무리 둘러보아도 총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머슴들은 모두 부지런히 점심밥을 먹고 다시 나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총각만 없었어요. 부자 영감은 화가 나서 총각의 방문을 벌컥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총각이 밥상을 앞에 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게냐? 부자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총각은 오히려 부자 영감에게 따지듯이 말했어요. 나으리, 왜 이제 오십니까?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어서 밥을 먹여주세요. 밥을 먹여달라고? 내가 왜 네 놈한테 밥을 먹여주느냐, 이놈? 부자 영감이 호통을 치자 총각은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영감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문서에 분명 먹여준다고 되어 있는데 왜 딴소리를 하십니까?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혔어요. 이놈아, 먹여준다는 것이 밥을 준다는 것이지 숟가락으로 내 입에 떠먹여준다는 말이냐? 당연히 저는 그런 줄 알고 이 집 머슴이 되었습니다. 어서 먹여주세요. 부자 영감은 하는 수 없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술, 두 술 떠먹여 주었어요. 자, 이제 어서 나가 일해라. 그랬더니 총각이 웃옷을 벗고 말했어요. 옷을 입혀주셔야 나가지요. 뭐? 옷을 입혀줘? 총각은 또 문서를 꺼내 영감의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하는 수 없이 부자 영감은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랬더니 총각은 밖으로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하는 솜씨가 영 형편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총각은 저녁밥도 또 먹여달라고 했어요. 영감은 화가 나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밥을 떠먹여 주었지요. 그랬더니 총각은 대뜸 자리에 드러눕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감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제 재워주셔야지요. 영감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려 하자 총각이 또 뒤적거리며 문서를 찾았어요. 영감은 어쩔 수 없이 총각 옆에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부자 영감은 졸린 눈을 비비며 계속 총각을 재웠어요. 총각은 골아떨어져 코를 골며 잠을 잤지요. 다음날 아침도 총각은 영감에게 밥을 떠먹여 달라고 했어요. 부자 영감은 더 이상은 못하겠다며 화를 내었지요. 그러자 총각은 변소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떴어요. 변소에 다녀온 총각은 뒷간에 빠졌다 나왔다면서 바지에 똥을 잔뜩
가득 묻혀왔어요. 영감님, 옷을 갈아입혀 주셔야겠습니다. 예이, 이제는 똥 묻은 옷도 갈아입혀 달라는 것이냐, 이 고얀 놈. 그럼요, 나리가 하실 일이지요.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이고, 똥내야,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결국 부자 영감은 문서에 약속한 대로 10년치 세경을 한 번에 주고 총각을 내쫓았어요. 총각은 싱긋이 웃으며 부자 영감네 집을 나왔어요. 10년치 세경으로 맛난 음식과 호박엿을 사가지고 그 빗질하던 꼬마 아이의 집으로 갔답니다. 다시 찾은 돈.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돈을 번 상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고향을 떠나 물건을 사고 팔며 큰 돈을 벌었지요. 그런데 상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기가 번 돈을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할지가 걱정이었지요. 상인은 고민 끝에 큰 돈을 땅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가서 나무 밑에 돈을 묻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해 놓았지요. 며칠이 지났어요. 장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돈을 찾으러 간 상인은 깜짝 놀랐어요. 나무 밑에 묻어 놓았던 돈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내 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상인은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어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상인은 이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먼 산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돈을 묻을 때는 미처 보지 못한 집이 한 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상인은 얼른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상인이 돈을 묻은 나무 쪽으로 작은 창문이 하나 나 있는 것이었어요. 혹시 내가 돈을 묻는 것을 이 창문으로 본 거 아닐까? 상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덩치가 큰 집주인이 나왔어요. 나이가 좀 든 얼굴이었지요. 상인이 집주인을 보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사를 하는 상인인데 어르신의 지혜를 부탁합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게. 예, 제가 이번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려면 이것저것 마무리해야 할 일도 있고 해서 돈이 가득 든 자루를 안전하게 보관해야만 했지요. 그래서 저는 저만 아는 곳에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요, 내일 아침에는 더 큰 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받을 돈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땅에 묻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자 집주인이 알 수 없는 눈웃음을 쳐가며 대답했어요.
내가 자네라면 내일 받을 돈도 같은 장소에 묻겠네. 땅속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나? 역시 어르신의 지혜를 구하길 잘했군요. 어르신, 내일 돈을 받으면 지난번에 묻어둔 돈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곳에 돈을 같이 묻어야겠습니다. 상인은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돈을 묻어두었던 나무 가까운 풀숲에 몸을 숨겼지요. 그날 밤 상인이 돈을 묻어놓았던 나무에 누군가가 호미를 들고 나타났어요. 낮에 만났던 나이 지긋한 집주인이었어요. 집주인은 호미로 땅을 파더니 지난번에 꺼내간 돈을 도로 묻어놓는 것이었어요. 못된 집주인은 상인이 내일 받게 될 돈까지 모두 차지할 생각에 싱글벙글했어요. 내일이면 더 많은 돈을 차지할 수 있겠군. 그런 걸 나에게 묻다니 정말 멍청한 사람일세 그려. 지혜로운 상인은 욕심 많은 집주인이 떠나자마자 땅속에 묻어놓은 돈을 얼른 파냈어요. 그러고는 휘파람을 불며 고향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쯤 못된 집주인은 땅을 파보고 엉엉 울었답니다. 버릇없이 키웠더니 깊은 산골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뒤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늦둥이를 본 부부는 아이를 무척 귀여워했어요. 아이는 잘 먹고 잘 놀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어요. 깊은 겨울밤, 아이를 귀여워하던 부부는 아기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아기에게 말했어요. 가서 아빠 수염을 잡아당겨봐. 그러자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더니 아버지 수염을 잡아 뽑았어요. 허허허, 재미있구나. 아이고 귀여워라. 아버지는 수염을 뽑히고도 재미있어 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가야, 가서 엄마 뺨을 한번 때리고 와. 아기는 엄마에게 가서 엄마 뺨을 찰싹 때렸어요. 하하, 아이고 귀여워라. 부부는 번갈아 가며 아빠 수염을 뽑아라, 엄마 뺨을 때려라 하면서 장난을 쳤어요. 그런데 이 장난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부모는 생각날 때마다 재미삼아 장난을 쳤지요. 아기는 아빠 수염을 뽑고 엄마 뺨을 때렸어요. 느즈막이 아이를 낳은 부부는 그래도 예쁘다며 하하호호 웃었어요. 어느덧 아이는 자라서 15살이 되었어요. 아이는 키도 크고 철도 들어서 부모님 심부름을 하며 산에서 나무도 해왔어요.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온 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하더니 아버지 수염을 힘껏 잡아 뽑았어요. 아야, 그래, 다녀왔느냐.
아들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고는 어머니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아이고, 아파. 그래, 잘 다녀왔느냐? 아들은 집을 들고 나면서 아빠의 수염을 뽑고 엄마의 뺨을 때렸어요. 그래도 부모는 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점점 자라 23살이 되었어요. 아들은 키가 장정만큼 크고 몸집이 커졌어요. 힘도 더 세졌지요. 그러나 아기 때 버릇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은 반갑다고 아빠 수염을 뽑고 기분이 좋다고 엄마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부모가 나이가 들어 힘이 약해지고 몸이 아파졌어요. 부모는 아들에게 맞는 것이 이제는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랫마을에 사는 친구가 놀러 왔어요. 이보게,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턱에는 왜 멍이 들었는가? 아들이 수염을 잡아 뽑아서 멍이 들었네. 엄마 얼굴은 더 엉망이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때리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는 고민이었어요. 부부의 하소연을 들은 친구는 오늘 아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부모는 걱정이 되었지만 하루라도 아들의 손찌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친구는 아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요. 친구네 집에도 아들이 여럿 있었어요. 친구네 집은 가난했지만 아들들이 부모를 극진히 생각하는 효자들이었어요. 밖에서 맛있는 것을 구해오면 부모님께 먼저 드렸어요. 마침 버릇없는 아들이 친구네 집에 온 날, 친구네 아들들이 밖에 나가 놀다가 조기 장수를 만났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제일 크고 좋은 놈으로 한 마리 주세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것과 똑같은 것 한 마리 더 주세요. 그러더니 셋째 아들이 작은 조기를 여러 마리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조기를 맛있게 구워 밥상에 올려놓았어요. 큰 조기 2마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그리고 작은 조기는 자기들이 한 마리씩 놓고 맛있게 먹었어요. 밤에 잘 시간이 되자 아들들은 부모님께 가서 문안 인사를 드렸어요. 아들들은 부모님 이불을 덮어드리면서 살뜰하게 챙기고 자신들도 잠에 들었어요. 버릇없는 아들은 온종일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의 행동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부는 아들이 또 자기들을 때리려나 싶어 무서웠어요. 그러나 아들은 꼼짝하지 않고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어제 정말 많이 보고 뉘우쳤습니다. 부모를 때리는 일이 이렇게 불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부모를 극진히 모시며 효도했어요. 맛있는 것을 사다 부모님을 섬기고 아버지의 힘든 일도 열심히 도왔어요.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아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백장미, 홍장미.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어머니가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집 앞에는 장미나무가 두 그루 심겨져 있었지요. 하나는 흰 장미를 피웠고 또 한 그루는 붉은 장미를 피우는 나무였어요. 어머니는 장미꽃을 너무 좋아해서 두 딸에게 백장미와 홍장미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두 딸은 꽃처럼 아름다웠지요. 백장미와 홍장미는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했어요. 자매는 사이가 좋아서 어디를 가든 꼭 붙어 다녔어요. 어머니와 자매는 가난했지만 행복하고 외롭지 않았어요.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매는 숲속을 뛰어다니면서 나무 열매며 산딸기 따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숲에 다닐 때 산짐승들이 많았지만 어떤 짐승도 자매를 해치지 않았어요. 해치기는커녕 서로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냈지요. 사슴이나 노루, 토끼들은 자매가 나타나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옆에 다가왔어요. 새들은 백장미와 홍장미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어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세 식구는 밤만 되면 식탁에 둘러앉아 따끈한 수프와 빵을 먹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저녁을 먹고 나면 난로가에 앉아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책을 즐겁게 듣다가 잠을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 식구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난로가에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는 아이들을 안심시켰어요. 숲을 지나가던 사람이 밤이 깊어져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찾아온 것일 거야. 어서 문을 열어주려무나. 인정 많은 어머니는 백장미와 홍장미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커다랗고 시커먼 곰 한 마리가 아니겠어요? 자매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 등 뒤로 숨었어요. 그러자 곰이 울상이 되어 말했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절대 해치지 않을게요. 난 그저 꽁꽁 언 몸을 좀 녹이려고 찾아온 것이에요. 그랬구나. 잘 왔어요. 이리로 들어와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보세요. 금방 몸이 녹을 거예요. 어머니는 용감하면서 다정하게 말했어요. 아가씨들,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내 털에 묻은 눈을 좀 털어줄 수 있을까? 그제서야 자매들은
안심하고 얼른 빗자루를 가져왔어요. 곰의 털에 묻은 눈을 깨끗하게 털어주었지요. 곰은 금세 기분이 좋아졌고 백장미와 홍장미도 까르르 깔깔 웃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매는 곰의 등을 타고 놀았어요. 곰도 바닥을 뒹굴며 놀 정도로 친해졌어요. 장난꾸러기 홍장미는 커다란 나뭇가지를 가져와 곰을 때리는 흉내를 내기도 했어요. 그러면 곰은 으르렁거리면서 겁을 주는 척 했지요. 곰과 두 자매는 웃고 까불며 장난을 쳤어요.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어요. 백장미야, 홍장미야, 그러다 너희들의 멋진 신랑감이 다치겠구나. 어머니의 말을 들은 백장미와 홍장미는 더 우습다며 배를 움켜잡고 깔깔 웃었어요. 셋은 밤이 깊도록 장난을 치다가 스르르 단잠에 빠졌어요. 다음날 아침 곰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숲속으로 돌아갔어요. 그날부터 곰은 매일 밤 찾아와 두 자매와 즐겁게 놀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돌아갔지요. 즐거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따스한 봄이 찾아왔어요. 가지에는 새싹이 움트고 얼었던 시냇물이 녹았어요. 곰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 난 이제 가봐야 해. 도대체 어디에 가는데? 우리랑 계속 함께 지내자. 백장미와 홍장미는 무척 아쉬워했어요. 나도 가고 싶지 않지만 숲으로 들어가서 못된 난쟁이를 막아야 해. 난쟁이들은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은 땅 속에 있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내 보물들을 마구 훔쳐가거든. 그 보물을 난 꼭 지켜야 해. 백장미와 홍장미는 곰의 작별 인사에 울상이 되었어요. 겨울에 다시 찾아올게. 안녕. 겨울에 꼭 다시 와야 해. 곰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날 자매는 숲으로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다가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매는 쓰러진 나무 기둥 옆에 무언가 팔딱팔딱 뛰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키가 아주 작은 난쟁이였어요. 난쟁이는 턱에 길고 흰 수염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염 끝이 쓰러진 나무 틈에 끼어 빠져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난쟁이는 자매를 보고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거기 가만히 서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이리 와서 나를 꺼내주란 말이야. 난쟁이의 말투는 무례하기 짝이 없었지만 마음씨 착한 자매는 난쟁이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커다란 나무가 너무 무거워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매는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국 수염을 자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홍장미가 주머니에서 조그만 가위를 꺼내 수염 끝부분을 조금 잘라냈어요.
난쟁이는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요. 난쟁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커다란 자루를 냉큼 챙겨들고 자매를 째려보았어요. 고약한 녀석 같으니라고 내 멋진 수염을 마음대로 잘라버리다니 무례하기 짝이 없군.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난쟁이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마음 착한 자매는 황당했지만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집으로 돌아갔지요. 얼마 후 자매는 냇가에 낚시질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커다란 물고기가 입에 낚싯바늘을 끼우고 팔딱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낚시줄에 난쟁이의 수염이 얽혀 강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것이었어요. 난쟁이는 자매를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 미련한 녀석들아, 뭘 그렇게 보고만 있는 거야? 망할 놈의 물고기가 나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잖아. 어서 나를 도와달란 말이야. 홍장미는 또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낚싯줄에 얽힌 난쟁이의 수염을 싹둑 잘라냈어요. 난쟁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요. 그러나 이내 자매들을 향해 쌀쌀맞게 말했어요. 이 바보 같은 계집애들 같으니라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수염을 마구 자르면 어쩌겠다는 거냐? 이 꼴이 뭐냐? 난쟁이는 이렇게 내뱉어버리고 보석이 가득 든 자루를 짊어진 채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며칠 후 자매는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위를 날다가 어느 바위를 향해 쏜살같이 날아드는 것이었어요. 그때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지요. 자매는 깜짝 놀라서 독수리가 내려앉은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난쟁이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잡고 막 날아오르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매는 난쟁이를 구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독수리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거리며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했어요. 그 바람에 자매는 얼굴이 긁히고 곳곳에 상처가 났지요. 그래도 난쟁이를 잡은 두 손을 놓지 않았어요. 힘이 빠진 독수리는 난쟁이를 포기하고 그대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목숨을 구해준 자매에게 난쟁이는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이봐, 내 옷이 다 찢어졌잖아. 너희들이 조금 더 조심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칠칠 맞은 녀석들 같으니라고. 그러고는 보석이 든 자루를 주워들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자매는 들판을 지나게 되었어요. 어느 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구멍 옆에 난쟁이가 앉아서 끝도 없이 많은 보석을 세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매가 쳐다보자 난쟁이는 화를 냈어요. 왜 또 나타나서 나를 귀찮게 하는 거냐? 저리 꺼져. 바로 그때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난쟁이를 향해 달려왔어요. 난쟁이는 곰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면서 말했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보물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곰은 남자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곰님, 저 같은 작은 난쟁이는 맛이 없습니다. 저기 있는 2계집 애들을 드십시오. 저보다 애들이 크거든요. 자매는 깜짝 놀라 서로를 꼭 끌어안고 덜덜 떨었어요. 그러자 곰은 난쟁이를 앞발로 뻥 차버렸어요. 난쟁이는 축 늘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곰이 허물을 벗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키가 크고 멋진 젊은 청년이 황금옷을 입고 서 있었어요. 자매는 너무 놀라 눈을 비벼보았어요. 놀라지 마세요. 사실 나는 이웃나라 왕자예요. 저 난쟁이가 내 보물을 훔쳐가면서 마술을 부려 나를 곰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난쟁이가 죽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왕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자매는 안심했어요. 왕자는 백장미와 홍장미를 궁궐로 데려갔어요. 백장미는 왕자와 결혼했고 홍장미는 왕자의 동생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난쟁이가 훔쳐갔던 보물도 모두 되찾았어요. 자매의 어머니도 궁궐로 모셔와 함께 살았지요. 어머니는 오두막 앞에 있던 장미나무 2그루를 뽑아와 궁궐에 옮겨 심었어요. 장미나무들은 매년 같은 시기가 되면 하얀 장미, 빨간 장미를 가득 피워냈답니다. 안녕하세요. 감자공주 이모예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재미있는 동화 6편을 모아서 들려드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으셨어요? 늘 즐겁게 들어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오픈되는 날 저는 일본에 가 있어요. 감자공주 이모는 일본어 동시통역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도쿄에서 열리는 회의에 동시통역을 하러 가게 되었답니다. 이모 잘 다녀올게요. 많이 바쁜 한 주였는데 그림 작가님도 예쁜 그림을 빨리 그려주셔서 어찌어찌 영상을 무사히 만들 수가 있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늘은 우리 아가들 잘 먹고 하루만큼 부쩍 컸네요. 정말 잘했어요. 짝짝짝. 엄마 아빠님들 얼마나 애쓰고 힘드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오늘도 무사히 지냈고요.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큰 사랑 덕분에 아가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 귀한 수고를 엄마 아빠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정말 대단하고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독감도 유행이고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드신 분도 많으시지요.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으로 식사 잘 하시고요. 따뜻한 국물 요리도 드시고 평소에 따뜻한 물도 많이 드세요. 내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건사하니까요.
우리 귀여운 애기 감자님들과 엄마 아빠 감자님들 덕분에 우리 채널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보내주시는 귀한 사랑 꼭 기억하고 힘낼게요. 여러분도 기운 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곁에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꿀잠 주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